볼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84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848일차고요. 오늘 토요일이네요. 네. 오늘은 앞에 이제 호킨스 박사님의 리뷰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례가 쭉 있죠? 네, 차례가 있어요. 이게 지금 12장까지 해서 들어가면 명성과 부를 얻는 길, 그래서 추천인 말, 편집자 말도 있고요.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추천인의 말 7페이지부터 읽어볼게요. 저는 완전히 뜻밖의 행운으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2004년 아내와 영국, 웨일스 지역에 머무를 때였습니다. 거기서 새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친구가 곧바로 영성을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어떤 영성책을 좋아하냐고 묻기에 저는 제가 마음속으로 따를 수 있는 영적인 길에 끌리고 영적 성장의 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현재 영적 성장을 주제로 독서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영성 분야에서 자기가 유일하게 추천할 만한 저자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한 달쯤 뒤에 의식혁명 한 권이 우편함으로 배달되었고 그 직후 저는 친구와 애리조나주 세도나에서 만난 호킨스 박사의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그가 1시간 남짓 강연하고 잠시 휴식 시간이었을 때 저는 바로 밖으로 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이후 몇 년은 아내와 함께 사업을 키우고 아들 5을 기르는 가운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내서 호킨스 박사 강연에 참석했고 결국에는 자원해서 뭐든 가능한 대로 도왔습니다. 호킨스 박사가 80대 나이에 이른 뒤로 연중 강연 횟수는 줄었지만 그가 말을 할 때면 삶의 질을 높여주는 메시지가 변함없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메시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쭉 이제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에고의 이제 부정성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의식이 높은 상태잖아요. 뭐이 정도도 900대가 뭐 960으로 5생을 있다 오셨다 그러니까 900대가 넘으신 상태에서 들었으니까 엄청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자꾸 접하고 들어야 우리가 자꾸 변화가 되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끼리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긍정적이고 내가 뭔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제 그 잠자기 전에 그 상태도 좋다는데 그냥 어제 그냥 진짜 각성 안 하고 또 자버리는 경우가 더 많죠. 습관적으로 그냥 자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어제 있었던 일을 아침에 있었던 일을 딱 잡는 거예요. 제가 그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자꾸 이래버리면 습관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빠져버리겠다 싶어서 이제 놓아버림을 또 좀 해야 되고 느끼기를 아직 제대로 또 못하고 있구나 맨날 그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제 안 좋은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시간 이제 재방송을 듣는 거예요. 의식 아카데미에서. 그래서 재방송을 들으니까 또 이제 뭔가 생각의 전환이 막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을 바뀌어줄 수 있는 거, 내 생각은 내 신념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내 신념, 내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강의, 그죠? 메시지가 있는 그런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의식 아카데미가 선생님이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서 가장 쏙쏙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박사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저와 수많은 이들에게 신이 주신 선물이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박사님이 미출간 원고를 남겨놓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성공은 당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한 사람으로서 성공과 실패를 모두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주제에 관해 박사님이 하신 말씀을 읽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일루미네이션스라는 회사의 주인이었던 시절 저는 스타벅스가 소기업에서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대단한 남자와 함께 일했습니다. 스타벅스에 크게 기여한 남자. 네. 어느 날 그는 역할이 하나인 삶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할이 하나인 삶. 사람들은 대개 맡은 역할이 많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하나, 집에서 하나 맡고 있고 영적인 삶에서도 하나 맡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깨달은 사실은 이랬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일련의 명확한 가치관들을 삶의 모든 활동에 똑같이 적용할 때 사람은 최상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요? 우리가 역할이 하나인 삶. 그러니까 역할이 여러 가지인 거 아시죠? 우리가 엄마한테는 뭐요? 딸인 거예요. 제 역할이. 딸이죠. 또 결혼을 했어요. 학교 가면은 친구들하고 친구들의 어떤 역할이 있는 거고 또 뭐 식당 가면 또 뭐 이제 손님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제일 큰 거는 이제 딸로서의 역할, 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으로서의 역할, 아이를 낳았어요. 엄마로서의 역할, 사회생활을 해요. 그 사회생활에서의 그 역할들, 뭐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기서는 직장, 집, 영적인 거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직장이나 집이나 여기에서의 역할만 보고 있어요. 더 큰 영적인 삶에서도 하나, 영적인 삶에서의 나는 이제 누구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고 뭐 집에서도 그렇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요번에도 그 관계 경영? 서로 사람과 사람의 그 어떤 관계를 경영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참 미비한 게 많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어제 이제 좀 또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어쨌든 미팅도 많이 하고 뭐 막 이랬는데 어쨌든 뭐 그런 미비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생각이 또 들까?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내면을 저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찾아 들어가요. 일반적으로는 습관적으로 찾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저도 있는데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일까? 나는 나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일까? 그러다 보면 나는 무엇일까? 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먼저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수업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되는 대로.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왜냐하면은 내가 습관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또 내려앉았다가 하다가 말다 포기하다가 또 도전했다가 뭐 말다가 그냥 막 화도 냈다가 막 표출했다가 억압시켰다 회피했다가 막 그냥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에고로서의 에고에 충실했던 거죠. 몸과 마음이 나인 거에서. 그랬는데 이제 원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지 못하고 또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결혼이라고 그냥 좋아서 했는데 저 인간이 왜 이렇게 인생 왼수같이 원수같이 보이고 좋아서 하지 않았어요.
저만 그랬나?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 좋아서 했단 말이에요. 좋아서 했는데 왼수같이 보이는 거죠. 살다 보니까 화를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내가 고통스러운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고, 그러다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 의식 수업을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제 보이는 거, 세상에서 느끼는 거를 다 이제 내 마음을 이제 밖에서 본다고 하는데 자꾸 이제 걸려 넘어지고 보는 거야. 저 사람 왜 저 얘기를 했지? 기분 나쁜데? 그러면서 기분 나쁜 걸 하루 종일 가지고 또 미팅을 하면서 미팅을 할 때는 또 하는데 기분 나쁜 걸 아침에 느꼈던 거를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갖고 있는 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결국은 내가 내 두려움 때문에 뭔가 자신 없고 열등감 막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확하게 알게 되면 거기서 자꾸 빠져나오는 거. 우리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거기서 반복한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감정에서 또 빠져나와야 되고 안 좋은 그 신념에서 또 빠져나와야 되고 좋은 신념으로 바꿔줘야 되고 나중에는 좋은 신념조차도 벗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명확한 가치관을 삶의 모든 활동에 똑같이 적용할 때 어떤 가치관을 딱 정해서 활동의 모든 활동에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최상의 능력을 발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최상의 능력을 발휘를 하는데 원래 무한대 능력이라고 우리 끝나고 나서도 무한한 능력을 가진 나는 의식입니다. 에너지입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 내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나? 그 에고가 내가 어릴 때 쇼크가 옴으로 해서 그 쇼크로 인해서 내가 한계에 짓고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신념이라는 거를 찾아서 한계 짓던 걸 무한대로 확장시켜 놓고 무한대의 확장을 자꾸자꾸 하려고 해야 되겠죠. 쪼끔 더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 하다 보면 경계선이 없어지는 상태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혼이 되려면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해서 더 알고 나에 대한 알고 찾아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재맥락을 하고 끊임없이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벗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호킨스 박사의 많은 저작은 우리가 맡고 있는 하나의 역할, 즉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내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경험의 맥락으로 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삶을 산다 그랬거든요. 성공하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누가?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 행복해지고 싶은 게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삶을 사는데 어떤 경험을 하냐는 거죠. 행복한 경험을 하는가? 고통스러운 분노를 경험하는지, 자존심 상하는 걸 경험하는지, 또 요새 느끼는 게 초라함을 경험하는지 제가 그런 것들을 죄책감도 경험을 하고 막 뭔가 경험하면서 나 혼자 느끼는 그 경험의 맥락으로 경험 안에 흐르는 그 에너지의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맥락 자체가 내가 경험의 그 맥락의 에너지가 현재 내가 느끼는 의식 수치잖아요. 그쵸? 의식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삶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은 에너지에서 느낌에서 나오는 경험인데 이 경험을 내가 왜 하느냐는 거죠. 나는 행복을 경험하고 싶고 편안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조건 없는 평화를 경험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평화를 진짜 내면에서의 평안함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평안함을 내면에서 진짜 이렇게 편안하게 모든 사람을 보면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제도 굉장히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만난 누군가를 만났어요. 의식 공부 인제 수업을 얘기를 하려고 만났는데 처음에 딱 보면요. 눈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너무 이렇게 밝은 딱 첫눈에 봤을 땐 밝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 눈이 막 글렁글렁글렁하고 그러다가 인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뭐 남편과의 얘기도 좋게 얘기를 처음에는 하셔서 근데 자세히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 이제 자세히 듣다 보면은 '아 이게 아니구나.' 뭔가 그래서 '이상하네.' 싶어서 뭔가 하나하나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아 뭐 요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약간 불편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뭔가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저도 고통스럽고 200 이하에서 느껴지는 그 경험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알고 있고 벗어났다 빠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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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빨리 지옥에 있다가 좀 빨리 천국으로 빠져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하잖아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수업을 모르면. 계속 고통 속에서 참고, 참고, 참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제 길 안내를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이 에너지, 느낌, 그 경험 나는 경험하고 있어요, 삶을 살면서. 그 경험이 어디서부터 왔냐. 3살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느껴지는 그 느낌, 쇼크 거기서부터 해서 느꼈던 그 느낌과 경험을 좋은 건 보내 버리고 안 좋은 건 저항하면서 거기서 계속 저항감을 가지고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신 건데 제가 이거 지금 세 번째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와닿는 거 있죠. 똑같은 문장을 읽어도 이제 더 와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아마 계속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해도 끊임없이 근데 이 세 번째 읽는데 한 번만 읽고 치웠더라면 아마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제가? 글만 읽는 거예요. 글자는 그래도 읽을 수 있으니까 글자만 읽고 '그냥 그런가 보다. 아 이런 분이 이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 하고 치웠을 거예요 공부를 안 했더라면. 그런데 공부를 계속하면서 제 문제가 뭔지를 계속 제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안 좋은 느낌의 그 경험을 계속하고 있는 거에서 벗어나고 있는 내가 내 쇼크 어릴 때 쇼크로 인한 신념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경험들에서 벗어나는 작업을 계속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어쨌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게 이게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른 거죠. 더 세밀하게 더 와닿는 게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경험하신 분이 이 책만 읽었더라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들을 경험하신 분이 얘기를 선생님은 한 번만 읽고 안 읽으셨을 거예요. 한 번 읽으시면은 내가 경험했는데 그래서 경험한 거라서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냥 아시기 때문에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경험하신 분이 그 맥락을 계속 얘기를 해 주시니까 '아 또 세 번째 읽어도 또 다르구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신념을 찾으면서 책을 읽으시면 그때 느낌이 또 다르고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이 새로 발견된 책 속에서 그는 세상살이를 해석해서 보편적 원칙이란 어떤 것이며 지각된 겉모습은 실제 본질과 어떻게 다른지 세상살이를 해석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살이를 해석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신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정확하게 맞죠. 왜? 내 믿음대로 세상을 해석하니까. 모든 걸 내 기준으로 자꾸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내 기준대로 모두 했구나.'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어제 인제 어떤 분이 막 이분이 느낌이 왜 한 번 우리는 한 번 탁 이렇게 뭔가를 제품을 제가 썼을 때 한 번 탁 썼을 때 봤을 때 하고 기절을 어머머머 처음
안 만나려고 했었지 만나고 나서 한 번 탁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좋아서 한 번만에 막 감동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랬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얘기를 했더니 "아." 하고 쪼끔 알아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쪼끔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적어도 20 번은 얘기를 해야 된다." 같은 얘기를 적어도 20 번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5번 얘기를 하니까 "좀 알아듣던데요."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에 반응이 왔듯이 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한 번만에 반응이 있을 거라는 내 기준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내 기준, 나의 신념대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각각의 신념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왜 나랑 틀리니까 '왜 쟤가 나랑 틀리지? 쟤 이상하다, 이상하다.' 제가 정말 많이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그게 완전히 더 없어지면 350 수용으로 갈 것이고 아직도 제가 수용으로 올라가려다가 250 으로 해서 밑으로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하면서 '일단 1차 350 수용이야.' 하면서 수용을 해야 540, 500, 400 에서 500 수용이 제대로 되면 그때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500, 350이 360, 70, 80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350 제대로 수용이 된다면 사랑으로 500 으로 불쩍 있잖아요. 그냥 뛰어 올라갈 수도 있더라라는 말씀을 옛날에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그래서 350은 제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살이의 해석은 나의 신념대로 내가 한 번만에 감동받았으면 저 사람들이 다 한 번만에 감동을 받아야지 안 받는 것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5번 만에 들어도 5번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생님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야. 삶을 살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처음에는요. "내가 있어. 내가 몸이야. 몸에서 마음이 있어. 마음이 있고 혼이 있어. 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몸이야. 몸이면서 마음이 있는 이 육체가 있어."라고 얘기해 주시다가 인제 똑같은 얘기를 해 주시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로 막 찌르시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몸이 있어." 또 그걸 몸이 있는데 몸은 경험을 못 해. 경험하는 게 뭐야? 마음이라는 게 또 있어? 마음은 뭐야? 생각하는 자리야? 생각하는 자리에서 또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경험하고 있는데 그 경험하는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그 자리는 어디냐. "그게 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동그라미를 몸, 마음, 의식으로 또 쫙 얘기해 주시고 처음에는 동그라미 있죠. 원판 이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 주시다가 다른 각도로 계속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한 가지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쪽, 오른쪽, 왼쪽, 위에서 위, 좌 막 여러 가지로 계속 찔러 주면서 저희한테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하세요. 같은 얘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막 얘기를 해 주시는 정말 쉽게 얘기를 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랑은 틀린 거예요. 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살이 해석도 나랑은 다른데 내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보편적인 원칙.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 어떤 것이며 그 지각된 겉모습을 보고 보편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컵을 그냥 모든 사람들이 지각된 거 보편적인 거는 컵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냥 물만 따르는 거로 보는 거고 거기서 그러니까 실제 본질과 어떻게 다른지를 실제랑은 이 컵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컵이 컵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대충 들으면 '아유 왜 저렇게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해. 맨날 또 얘기해.' 네. 또 얘기해요. 나는 여자가 여자라서 여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 12 년째 중간중간 계속 듣고 있죠. 아직 못 알아들어요. 그냥 겉만 들었을 때 '아우 했던 얘기 왜 또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간혹 계셨었어요. 요새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던데. 근데 다 뭐예요? 겉모습만 보고 실제가 그게 겉모습에 내가 그냥 크게 그려지는 상만 가지고 지각된 것만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 그 뭐 컵이 뭐 뒤집어 가지고 뭐 올려놓을 받침대도 될 수 있고 화분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얘가 원래 근본적으로 컵이 아닌 거예요. 그쵸. 흙으로 또 만들어져 있어요. 흙은 또 어디서? 자연에서 왔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타고 들어가면은 선생님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저는 "없는 거다."라는 것까지는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게 자꾸 사람을 보면서도 실제 우리가 그냥 제가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인제 지금 고치려고 하는 게 그건 거예요. 인제 큰아들이 있는데 자꾸 인제 어릴 때부터 애를 먹였던 막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인제 어릴 때 애 어릴 때 감정 표출을 함으로 해서 인제 그 형성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자꾸 사고 치는 그러니까 하면서 저도 인제 자꾸 각성을 하는 거야. 이게 뭔가 얘는 인제 엄마의 그 짜증을 사랑으로 읽고 있는 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짜증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그런 화를 유발시키려고 하는 잔소리를 유발시키려고 하는 게 딱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는 왜 그러니?" 하면서 부정적인 걸 탁 먼저 나가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얘가 형성된 그 부분을 '바꿔서 해야 되겠다.' 어릴 때 제가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모습대로 자꾸 보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또 봐야 되고 얘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라고 자꾸 그것도 인제 자꾸 봐지는 거거든요. 아마 공부 안 했으면 그냥 어유 엄청 싸웠을 거야 아마 그냥 아이들하고. 그 본질을 자꾸 보려고 하는데 계속 보려고 공부하면서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본질과 어떻게 다른지 누구나 공감할 현실적인 통찰을 보여준다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컵이고 뭐고 크게 인제 이렇게 되고 거기서 쪼끔 더 현명한 사람들은 그 내면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자꾸 어떻게 봐야 돼? 내가 나의 실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몸과 마음이고 내가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화를 내고 그냥 엄마로서의 그냥 부인으로서의 그냥 하는 일의 어떤 역할로서의 그냥 마구잡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본체에 대한 본질, 왜 세상살이에서 해석되고 있는 내가 그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부분이 나인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나. 한 번에 왜 감동을 못 받고 있냐, 저 사람은? 그럼 내 의식은 어때요? 이해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내 의식이 있더라라는 거죠. 내 에너지를 바꿔야 되는 거지 그들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도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내재적인 근본의 근원을 이제 찾아가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끊임없이 계속 살면서 세상을 보고 또 그게 아닌데 비난하면서 내가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식 수치를 보면서 저 의식 수치가 저 사람들이 아닌 판단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토요일인데 서울에서 수업을 해요. 대구에서 화요일 날 수업을 들어도요. 각성이 되면서 점점 또 원래 내 감정, 내 신념으로 빠져들어가려고 할 때 찰나에 좀 길게 갑니다, 이 의식 수업은. 그래서 화요일, 토요일 날 듣고 토요일 날 듣고 화요일 날 듣고 일 주일에 한 번 듣는 것보다는 두 번 듣는 게 훨씬 더 현명해져요. 그래서 두 번 정도 적어도 두 번 정도는 좀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내일 6 시에 다시 만나 뵙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